자, 이번 시간에는 쥐띠생 2022년 호랑이띠해의 운세를 알아볼게요. 1960년 경자생, 1972년 임자생, 1984년 갑자생, 96년 병자생, 2008년 무자생이 쥐띠죠. 여기 쥐띠를 상징하는 요 자자를 기억해 주시고요. 2022년은 이민년 호랑이해죠. 호랑이 인을 기억해 주세요. 쥐띠생은 자, 호랑이띠해는 인. 자, 명리학에서는 쥐띠생은 물에 해당되는 거예요. 수. 호랑이해는 임목. 자, 호랑이띠해는 나무 기운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불기운의 출발점이 돼요. 그래서 명리학에서 얘기하는 물의 기운을 대표하는 쥐띠생은 세상에 잣대를 제공하고 세상의 원리 원칙, 기준점을 만들어내는 에너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쥐띠생이 그 사회에서 기준점 역할을 하고 행동 방식이나 판단 방식에서 그 잣대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라고 하는 것은 규율이라고 보시면 되고 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보, 자료 이러한 것을 제공하는 분들이 쥐띠생이에요. 자, 그런데 이 쥐띠생이 호랑이 인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자, 호랑이 인은 요 글자를 한번 잘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게 인자예요. 인자. 이렇게 돼 있죠. 네, 요거는 뭐예요? 쏜살이에요. 쏜살. 화살을 쐈다. 화살을 쏘면 이렇게 날아가죠. 네, 그러니까 쥐띠생이 물의 기운을 대표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는 잣대를 제공하는 정보의 잣대, 정보의 규율, 법칙, 원칙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에너지가 쥐띠생이라면은 이 쥐띠생의 에너지가 호랑이띠해가 되면은 이렇게 화살이 튕겨 나오듯이 튕겨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이 물기운이 잣대와 원리 원칙이라면 이제 호랑이 해가 된다는 것은 실제로 현실에서 해결하는 능력, 이것이 중요한 시점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행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 원칙을 제공하고 잣대를 제공하는 거에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언제? 호랑이띠 해가 되면 이 물기운에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띠생의 원리 원칙이 이 현실에서 해결점을 제공할 정도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잣대가 돼야지 그냥 잣대만을 제시한다면 2022년에는 인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구태의연하고 옛날 이야기 하는 거가 되고 꼰대 역할 하는 그러한 재미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잣대라는 게 잣대 그 자체가 중요할 때가 있고 그 현실의 변화에 맞게 그 기준점을 바꿔야 될 때가 있는데 그 바꿔야 될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2022년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명리학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볼게요. 자, 쥐띠생이 호랑이 해가 되면은 어떻게 변해야 돼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자신의 잣대 기준점이 새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점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자, 쥐띠생이 2022년을 살아가는 잣대. 이 잣대가 쥐띠생들이 정확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 삶을 해석하는 기준점이 아주 정확하고 잘 변하지 않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쥐띠라고 하는 거예요. 그 쥐가 움직이는 그 노선처럼 아주 정확하게 규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호랑이띠해는 그 노선이 현실에 적용할 수 있게 바뀌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12띠의 그 모든 인생 행로라는 게 시간 속에서 12년에 한 번씩 바뀌는데 쥐띠생은 2022년에 그 기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명리학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 쥐 자자와 호랑이 인이 만나면 역마살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명리학에서는 수생목이라고 해요. 이 물기운이라는 것은 자료 정보 이런 것들을 수라고 해요. 그런데 이 수에서 멈추지 말고 목으로 변해야 된다.
이거는 뭐예요? 목이라는 것은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안, 실용적인 기준점으로 바꿔라 이거죠. 기존의 자신의 기준점과 잣대를 2022년에도 그대로 고집한다면 세상에 뒤처진 사람이 된다는 거고 옛날 얘기를 하는 꼰대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쥐띠생이 2022년에 역마살과 수생목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임무수행, 역할수행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역할수행과 임무수행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기준점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점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기준점대로 해야 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데 쥐띠생에게 2022년은 역할수행이기 때문에 이 역할수행이라는 건 뭐예요? 사회에서 요구하는 또 뭐 직장이면 직장, 업무에서 요구하는 그 변화된 기준점에서 역할을 수행하라는 거예요. 자기 것을 좀 깨부수라는 거예요. 어떻게 깨부숴요? 막 깨부수라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요구하는, 사회와 업무에서 요구하는 그 변화된 기준점, 변화된 잣대로 자신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역할을 수행하셔야 되는 시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자인 역마라고 한단 말이에요. 역마. 역마라는 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정치인이라면 국민이 원하는 대로, 직장의 리더라면은 그 직장의 업무 내용과 사회의 변동 상황을 접속해서 새롭게 변화시켜서 업무를 수행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러한 생각을 버려야 될 때가 왔다는 거죠.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역할을 수행하라. 그것을 역마라고 하는 거예요. 역마를 돌아다닌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직장 업무에서 요구하는 그 역할을 수행하라 이거예요. 쥐띠생의 가장 중요한 장점이 뭐예요? 신뢰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성실한 이러한 잣대가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쥐띠생들이 생활에 규칙이 있고 규율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의 가치 평가 기준이 아주 명확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를 1cm, 2cm 이렇게 재는 자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자라고 기억하셔도 되고 잣대라고 기억하셔도 돼요. 그 정도로 이 정확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쥐띠에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런데 호랑이 해가 되면은 여기에서 어떠한 기준점에 변동을 줘라 이거예요. 변화시켜라. 세상의 요구에 맞게 나를 변화시켜야 되겠죠. 그걸 뭐라 그래요? 역마라고 한단 말이에요. 역마는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역할을 세상의 변화 기준점으로 맞추는 거예요. 자신의 잣대만을 고집하지 말고 교정해라 이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요? 세상의 변화가 꼭 들어가야 되겠죠. 업무의 변화가 꼭 들어가야 되겠죠. 1996년생 쥐띠라면은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그동안 공부했던 거를 세상에 펼치는 거니까 그 공부한 거에만 얽매이지 말고 아, 세상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현실에 자신이 공부한 거를 접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잣대 교정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신만의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 고집을 교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제일 기준점은 뭐예요?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 변한 거예요. 항상 호랑이 해는 세상에 변화가 발생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 새로운 세상은 전문화의 상품, 제품을 요구하고 전문화된 인간을 세상에서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 바뀐 세상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요구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귀를 쫑긋 세우고 그 변화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쥐구멍에 들어가서 자신만의 울타리로 들어가서 그 우물한 개구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라고 하는 에너지의 단점은 뭐예요? 이것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게 고정화되면은 이게 틀이 된단 말이에요. 이 잣대를 누가 주변에서 바꿀 수가 없어요. 너무 고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호랑이 해, 12년에 한 번씩 호랑이 해가 오잖아요. 그러면 쥐띠생이 이 호랑이 해가 오면은 역마의 세상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역마의 세상은 자기 자신의 잣대가 아니라 세상의 잣대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역할만 하는 거예요. 역할. 나는 그 역할만 하는 거예요. 이 역할을 잘못하면은 2023년 토끼해가 되면은 쥐띠생에게 또다시 큰 변화가 한번 또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쥐띠생에게 역마의 해, 호랑이 해의 세상은
이미 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변화 쪽으로 자신의 가치 기준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 현실을 빨리 받아들이셔야 돼요. 빨리 받아들일수록 쥐띠생이 올바른 역마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쥐띠생의 향후 3년간의 에너지를 한번 봤어요. 자, 쥐띠생이 쥐띠해의 제왕과 장성의 위치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쥐띠생들이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터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보니까 임무가 많아진 거예요. 부담이 많아진 거예요. 그렇죠? 자, 역마의 역할을 하는 2022년이 되면은 이제 세상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많은 걸 원한단 말이에요.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기대. 쥐띠생에게 2022년이 역마살의 시간이잖아요. 이 역마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만 해야 돼요. 오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역마살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자신한테 요구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처럼 착각해서 마구마구 오케이 사인을 하면 나중에 그거를 제대로 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자기가 못할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거부. 역마살 시기에 자신한테 역할이 주어진다고 해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거부할 거 거부하고 해낼 거 해내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다 오케이를 해버리면은 오버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2023년에 6햇살이 된단 말이에요. 6햇살. 여기저기서 내 몸이 다 상한단 말이에요. 부도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갈등하고 싸우고 이런 거를 형이라고 그러고 이런 걸 육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역마 시기에 내가 역할을 제대로 해낸다면 그렇게 된다면 육해가 뭐가 돼요? 모든 것을 해결할 해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마 시기에 이 역할을 잘못하면 뭐가 돼요? 해로울 해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3년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쥐띠생이 2022년에 이 역마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는 것이 가장 좋은가? 이거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겠죠. 자, 여기 보세요. 쥐띠생의 위치는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간의 변화에 따른 자신의 잣대, 기준점, 역할의 변화가 발생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 가장 좋을 것이냐. 2022년은 뭐 역마살이다. 당신이 뭐 승진하고 좋은 역할을 맡고 좋다.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이 시간이라는 것은 연결돼 있고 에너지라는 것은 변동하기 때문에 2023년, 2024년 이렇게 길게 보셔야 돼요. 쥐띠생의 가장 그 장점이 아주 정확한 규율과도 같은 이 잣대가 세상 사람들한테 믿음을 준단 말이에요. 믿음, 신뢰를 준단 말이에요. 이것이 쥐띠생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인데 2022년 호랑이 해를 맞이해서 목화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이 호랑이 인의 시간이 되면은 역마의 역할로 들어가고 수생목의 에너지로 변한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신의 기존의 잣대, 가치관, 기준점을 깨부셔라 이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그 변화 쪽으로 자신의 가치관, 기준점을 방향을 틀어라 이거죠. 기존의 기준점이 아니라. 자, 그래서 명리학적으로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역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그 새로운 변화에 역할 수행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첫 번째는. 두 번째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데 이거 뭐예요?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이거를 분명히 거부할 거는 거부해라. 그쵸? 선별해라 이거죠. 역할을 다 수행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한다고 하고 나머지는 역할 분담을 하라 이거예요. 역할 분담. 역할 수행도 중요하지만 큰 일을 하시는 분들은 역할 분담까지 하셔야 돼요. 쥐띠생이 2022년에 역마의 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그때 자신이 다 하려고 그러면 자신의 몸이 다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할 분담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해달라. 부탁도 할 줄 아셔야 돼요. 요건 아까 설명했죠? 2022년에 역마가 왜 중요하냐면 역할 수행이죠. 첫 번째는 역할 수행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역할 분담이죠. 분담. 남을 등용하고 남을 써서
역할 분담을 할 줄도 아셔야 돼요. 내가 다 한다고 해서 전문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호랑이 해는 전문화의 세상이기 때문에 전문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할 거 하지 말아야 될 걸 나누는 거예요. 내가 할 것만 제대로 하고 내가 못하는 거는 상대방에게 도움을 청하고 정치인이라면은 그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등용하고 분담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전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하면 전문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담이 대단히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2023년이 쥐띠생에게는 자묘형, 자묘육해 이런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역마 시기를 제대로 보낸 쥐띠생은 2023년에 뭐예요? 모든 것이 해결되는 해결의 시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23년까지 본다면 이 역마의 시기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쥐띠생에게 2022년 호랑이 해가 좀 어렵죠. 이 역할을 맡아서 승진하거나 세상에 나아가거나 이런 것으로 볼 때는 대단히 좋은 것 같은데 쥐띠생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려운 거예요. 이 역할을 맡는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라는 게 들어가고 부담이라는 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물론 세상에서 알아주니까 뭐 유명해지고 뭐 승진하고 좋은 것 같은데 사실 명리학적으로 볼 때는 이 역마라는 것은 고생하는 거예요. 바쁘게 사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자, 1960년 경자생 쥐띠생을 본다면 이제 60대로 들어가셨잖아요. 자, 그러면서 2022년 호랑이띠 해를 맞이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그 기준점의 변화가 와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 이제 달라진 거예요. 거기에서 나의 역할의 변화도 오게 되죠. 그 역할이라는 것은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잘 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내가 다 한다고 하면 안 돼요. 이미 자기 자신이 60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고장난단 말이에요. 너무 역할을 확장하시면 안 돼요. 범위를 꼭 정해놓고 하셔야 되고 자기 혼자 다 하려고 해도 안 돼. 역할을 분담하셔야 돼요. 사회 세상의 잣대가 이제 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빨리 흡수해서 기존의 자신의 고집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거 오케이, 할 수 없는 거 거부, 노 이거를 분명히 하셔라 이거죠. 1960년생이 이제 사회에서는 이제 주도권을 가진 리더로서 이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를 잡을 때 너무 오버하면 자신의 몸과 마음이 고장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내년 2023년에 고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미리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1972년생, 1984년생 쥐띠생들이 이제 집안에서든 사회에서든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할 때죠. 그런데 2022년은 역마의 시기로 들어가는데 이 역마의 시기에서 승진을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이동을 하거나 역할이나 임무가 변동이 오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아, 이제 세상은 변했구나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것까지 좋은데 너무 과도하게 진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 혼자 다 그거를 감당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과욕이 되는 거죠. 무조건 오케이 해서 그 일을 실행해다가는 2023년에 다시 조정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1년만 보시면 안 돼요. 항상 이 역마의 시간은 변동의 시간이기 때문에 1년만 봐서는 안 돼요. 과욕으로 갈 경우에는 2023년에 이 육해가 뭐가 돼요? 해로울 해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쥐띠생의 2022년 역마를 제대로 보내는 분들은 이 육해가 뭐가 돼요? 해결할 해자가 되는 거죠. 완전히 해결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마의 시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 결과물이 이렇게 변동이 온단 말이에요. 자, 1996년생은 이제 그동안 이론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했잖아요. 그렇죠? 책에서 또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이제 사회의 실용적인 방향으로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렸잖아요. 그 2022년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열린 실용적 방향으로 다시 조금 공부의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역마살이라는 것은 세상을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잣대, 자격증, 전공 과목, 공부 이런 것들을 이 세상의 흐름에서 맞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런 시간으로 2022년을 삼으라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역마의 시간이다. 자신의 이론에만 얽매이지 말고 세상의 변동에 포커스를 맞춰라. 그걸 수생목이라고 하죠. 세상에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세상의 변동을 담을 수 있는 그 시간이 2022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쥐띠생에게 2022년이란 수생목 이해하셨죠? 현실적인 공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신의 기준점이나 잣대가 변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 변동을 해야 돼요? 사회에 맞게, 주변에 맞게 이렇게 변동을 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쥐띠생에게 2022년이란 이 수생목이라는 것은 현실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실용성과. 그래서 이론적인 것에서 멈추면은 안 된다는 거죠. 자신의 그 기준점과 잣대가 예전의 기준점, 예전의 잣대, 여기서 멈추면 큰일 난다는 거죠. 변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승진하는 분도 생기고, 이직하는 분도 생기고, 이동하는 분도 생기고, 이러한 변동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상의 변화를 배우는 시간이다. 그 다음에 자기의 역할에서 너무 과도한 역할을 하지 말아라. 부담스러운 것들은 거부할 줄 알아야 되고, 힘든 거는 힘들다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역할과 다를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역할 분담을 해라는 거죠. 그렇죠? 역할 분담을 해서 전문화하라는 거죠. 내가 다 한다고 해서 전문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제 세상은 변했다. 이거를 빨리 받아들이라는 거죠. 자, 쥐띠생의 2022년은 역할 수행과 역할 분담.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